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처음 첫 시간에 그 르누아르 그림과 르누아르의 시골의 무도회, 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피카소의 투 3, 세 번째 천경자백의 탱고가 흐르는 황혼. 여러분들 진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대기획을. 네. 자, 못 들어보신 분들은 다시 들어보시고요. 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 말미에도 좀 소개를 해드렸지만 그림이 심오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벽지에 곰팡이가 핀 것 같기도 아유, 너무 아니, 저는 이 그림 보고 맛있겠다 생각한 게 식빵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네. 치즈를 쫙 깔았어요. 네. 그러다가 햄을 먼저 놓고요. 그리고 바질 페스토를 쫙 깐 다음에 마지막에 캐비어로 쫙 럭셔리. 캐비어. 이 까만색 캐비어야. 아니 그럼 너무 부유한 샌드위치 아니야? 이거 하나 21만 원짜리 샌드위치. 자, 그러면 이 지금 저희 그림 마크로스코의 1949 네. 1949년의 그림인데 이 그림을 저희가 댓글 게시판에도 올려드렸고 뭐 이거 검색해 보셔도 좋은데, 자, 이 그림을 보고 그냥 인상을 지금 안젤라처럼 네. 박언니가 설명하기 전에 한번 한 명씩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 저희 찌기라 아나운서. 네, 달 교수님부터 좀. 달 교수님 있어요. 이거 딱 보고 그냥 직관적으로 먼저. 그냥.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그래. 대박. 그래서 대박. 이게 그럼 까만 게 가장 위인가요? 이거 위에서부터. 제일 위에는 밑에가 제일 아래가 뭐냐면 생리적 욕구. 제일 아래가 그래서 오줌 색깔이에요. 네. 약간 놀이끼리에서. 네. 그다음에 약간 초록색에 들어가는 그 안전의 욕구. 초록색이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까만색이 내 인생이네. 애정과 소속의 욕구. 애정이 없습니까? 애정의 욕구. 애정을 못 받으시는. 빨간 게 존경의 욕구. 제일 위에 진짜. 그것이 자아실현의 욕구.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너무 재밌다. 진짜 재밌다. 내가 말해놓고도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교수님 훌륭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위에요? 이게 위에요? 아니 그 말씀하신 게 초록색이 밑에가 맞아요. 초록색이 밑이 맞죠? 맞습니다. 틀린 줄 알았어. You do great. 그래, 뒤집어놓은 거 이상하네. 이렇게 하지 맞네. 저는 약간 그 토지 구획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진짜? 예, 그렇습니다. 이 맨 아래쪽은 이제 그 상권입니다. 약간 노란색이 이제 약간 일종 상업지구고, 그리고 밑에 녹색은 중간에 녹색이 그린벨트예요. 약간 그리고 그린벨트가 밑에 있고 녹색은 이 중간에 까만색은 여기 뭐냐면은 그 간척을 했다가 이렇게 오염이 됐어요. 시와오 옛날에. 그리고 약간 밑에 녹색은 우리가 골프장의 디봇 같지 않아요? 뭐요? 골프장에 전문 용어 나오죠. 그러니까 골프장에 그린이 있는데 사람들이 채를 휘둘러서 잔디를 깎아먹는 디봇 같은 어떤. 보면 약간 이렇게 갈색빛이 보이잖아요. 네. 그 밑에 맨 밑에 녹색이. 잔디를 파먹은 거야 이렇게 골프채로. 와, 그렇습니다. 진짜 사람이 다 다르구나. 찡기라 언니는? 난 샌드위치로 봤어요. 샌드위치 봤다. 나는 너희 내 그림 보고 그냥 편안해하지 마. 내 그림은 계속 너가 긴장해야 해.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왜냐면 이렇게 얘를 보면은 안정이 된다기보다는 뭔가 급변하는 느낌? 그리고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느낌? 그 욕구 5단계네. 매슬로우 욕구 5단계네. 근데 저는 찡게라 아나운서가 왜 그런 말씀하시는지 알겠는 게 저도 그 지난 시간 말미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크로스코의 그림이잖아요. 이 그림이 마크로스코 화가의 전시회가 그 작년에 이제 호크니 화가가 그 전시회가 우리나라에서 히트를 했듯이 사실 호크니라는 그림도 미술 시간에 안 배웠었던 화가거든요. 역시나 이 마크로스코도 미술 시간에 안 배웠었던 그림입니다. 맞아요. 사실 뭐 피카소, 고흐, 뭐 고갱, 뭐 르누아르 다 이제 미술 시간에 배웠지만, 근데 미술 시간에 안 배웠는데 히트를 친 우리나라에서 전시회가 작가 중에 하나가 이 마크로스코 작가인데, 그때 저는 마크로스코 작가 전시회에 갔다가 그림을 산 게 있어요. 저는 보라색을 좋아해서 네, 보라색이랑
약간 이 밑에 약간 어두운 회색 같은 게 이제 약간 조화롭게 어울려서 그 그림 딱 투톤이거든요. 그게 너무 좋아서 그 엽서를 사가지고 이제 제 자리에 이제 걸어놓고 했는데 그 그림이랑 비교했을 때 이 마크 로스코의 1949가 되게 약간 지금 찌개라 아나운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불편한 점은 뭐냐면은 위아래로 되게 색감이 이쁘게 나와 있다가 정가운데 갑자기 까만 거. 까만 게 두껍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약간 좀 긴장감을 주고 불편함을 맞아. 주는 느낌이 나거든요. 니들 긴장해. 사실. 내 그림 보고 퍼져 네. 있지 마. 나 어디로 튈지 몰라. 알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마크로스코의 1949 저희 댓글 게시판에도 올라가 있을 거고 이제 검색을 하셔도 이제 보실 수 있을 텐데 자 이제 설명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마크로스코가 네. 도대체 어떤 화가길래 이런 논쟁의 그림을 그렸는지. 네, 사실은 제가 이 그림을 좋아했던 거는 2015년에 이제 우리나라에 그 전시를 하기 전부터 저는 이 화가를 알고 있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색감에 되게 빨리 좀 반응했지. 네, 좀 약간 반응해요. 왜냐하면 옷을 너무 좋아하니까 저 색감에 그러니까 지금 보는 그림에도 노랑과 주황이 되게 잘 어울리는구나. 그러면 나는 주황색 바지를 입고 노랑을 입어도 되게 이쁘겠구나. 그리고 여기에 적색의 어떤 자주색을 입었을 때 블랙 바지나 아니면 초록을 입어도 괜찮겠구나. 난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야말로 색 위주로. 네, 색 위주로. 그래서 이 어떤 이제 마크 로스코의 작품을 봤을 때 정말 핑크와 빨강을 대조해 본 적이 없어요, 진짜. 근데 핑크와 빨강, 핑크와 주황 그리고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눈에 갔던 작가인데 사실은 이 분은요. 러시아 출신이고 이분이 유대인으로서 뭔가 전쟁과 관계된 그러니까 징병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러니까 사남매 중에 막내긴 하지만 큰형이 이제 징병으로 가는 거를 피하기 위해서 네네. 미국으로 이민을 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분이 이제 미술을 하다가 예일대학교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일대에서 그렇게 뭔가 배울 게 없다고 해서 뭔가 프랑스에서 자유롭게 뭔가 그림을 그리다가 지금의 이 색감에 대한 그 어떤 창시자죠. 그 평면 어떤 색감을 어떤 입히는 화가의 그 시초가 돼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명화와 와인 시리즈에서 다뤄왔던 그림들은 물론 이제 그 두 번째 시간 피카소 그림도 좀 이 붓 그 크로키니까 좀 형체가 좀 불분명하긴 하지만 어찌 됐든 형체가 있었고 그 세 가지 그림과는 이제 완전히 다르죠. 이거는 뭐 형체가 없죠. 완전히 이제 추상 미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뭐, 이 네. 그림을 이제 보면은 그 박원희가 말씀하신 그런 어떤 색감의 어떤 조화도 느껴지고 저는 사실 이 그림을 보고 좀 그런 느낌 들었거든요. 그 제가 마크로스코를 봤을 때 20세기의 색채 마술사면은 샤갈이 떠올랐으면은 이 그림은 21세기 이후에 색채 마술사면 사실 저는 이 마크로스코의 그림이 떠오르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두 화가의 비슷한 점을 보면은 되게 색채가 이렇게 번져 있어요. 약간 느낌이 번져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 두 화가가 러시아 출신입니다. 네. 네. 무슨 공통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건 잘 모르겠지만 네. 이분은 색감에 대한 기본적으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색감의 어떤 그 배열을 고색이나 늘어뜨리려고 했던 사람은 아니고 나는 색감의 배열을 하려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비극과 죽음과 환희와 희열과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경계선을 그린다. 진짜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 맞는 것 같은데. 그러네. 네, 아무래도 약간 그게 인생의 비슷할 5단계. 수 있어요.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나는 추상주의 화가가 아니다. 나는 그저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을 감정. 표현하고 싶을 뿐이다. 네네네.
기본적인 욕구를 그럼 표현하고 내가 싶은 감정을 것이다. 느낀 게 맞을 수도 있네. 그렇죠. 당연하지.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외향적으로는 약간 좀 밝게 보이지만 진짜 이 안에 시커먼 내면 시커멀 수도 있지. 그래서 이분이 처음부터 이런 작가는 아니었고 정말 현실적인 어떤 사람의 형체나 이런 거를 그렸다가 그리고 나중에는 초현실주의도 그렸다가 나중에는 어떤 되게 뭐 안개가 낀 어떤 이상한 이런 거를 그렸다가 나중에는 기본적으로 정착한 게 지금의 어떤 색깔인데 이 색깔 위주의 어떤 그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쓰자고 하는 색깔에 대해서 그리고 그 작품에 대해서 설명도 없는 게 너희들이 느껴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느껴서 내 감정과 같이 느끼는 거를 만약에 해야 된다면 굉장히 천천히 자세하게 심오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색감의 어떤 그 배열이 아니라 작은 어떤 오차에 대한 퍼짐이나 그리고 배열에 대한 것들이 너의 환희인지 어쩌면 죽음인지 그 안에 평온함인지 그런 것들을 봐라라는 어떤 그 작가만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평소에 그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미술 작품을 봤을 때 관람객들이 그 작품이 하나 있으면 여기에는 그 작품의 제목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대로 그 사람들이 보고 아 이거는 맞아. 이런 작품이구나. 무슨 오후구나. 고정관념에 갇히지 맞아요. 말자. 그래서 휙휙 지나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작품에 이름을 써놓지 않고 그리고 깊게 오래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저 진짜 이 마크 로스코의 그림을 보면은 되게 좀 멍 때리게 되거든요. 맞아요. 네, 진짜 멍 때리게 되는데 별 생각을 다 하게 하는 만. 저는 지금 바원이 설명을 듣고선 진짜 꽂히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이 마크 로스코의 1949 그림 중에 내가 맞춰볼까? 어디요? 여기 아니야? 첫 번째 노란색이랑 두 번째 보라색 사이에 요 있는 약간 밝은 형광주황색. 형광색 그 라인 아니에요? 아 일단은요. 그래요? 일단 맞아요? 제가 약간 맞아? 힌트를 줄게요. 뭘 힌트를 줘요? 네. 아니 그게 아니고요. 내가 꽂혔다니까. 아 잠깐만요. 아니 맞나 안 맞나? 일단 힌트를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색을 칠한 게 아니고요. 덧칠했던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 깔고 거기에 덧칠하고 거기에 덧칠하는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노란색을 했고 뭐 주황색을 했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힌트를 드린 거예요, 제가. 네. 근데 힌트 줬고 어떻게 아셨어요? 아니 되게 이렇게 뭔가 우리가 취하면 네. 비슷한 어디 정거장을 가나 봐. 정거장. 아 지금 거기 갔죠? 찡기라님 거기 가셨죠? 어디에 내가 꽂히는 줄 아세요? 하는데 거기에 내가 홀랑 꽂혔죠? 꽂혔어. 여기. 저는 칠리 이게 소스. 제가 여기 되게 그러니까 한 줄로 되게 연어회. 그러니까 되게 한 줄로 이게 되게 밝은 그 약간 붉은 빛이 있는데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살면서 일출을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 아침에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로 일몰을 보면 봤지. 해 뜨는 거를 여행 가서도 안 봐요. 맨날 여행 가면 쉬어야지 하고서 9시 넘어서 일어나고 하는데 이 그림을 봤을 때 저는 일출이 떠올랐습니다. 해 뜨는 게. 찌기네. 뭔가 그 이제 마크로스코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듣고 나니까 난 추상화를 그리는 게 아니라 나의 감정, 사람들의 감정에 대해서 표현한다라는 얘기를 딱 들으니까 이 시커매져 버린 마음에 그나마 나에게는 실은 나는 그냥 해시시하고 그냥 환하고 그런 면도 그죠? 한 자락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이 아슬아한 뭔가 그 마음에 막 짠함 이런 것들이 와 있어. 나한테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는 맞아. 그 얘기입니다. 박은희의 설명을 들으니까 저는 이제 뭐가 떠올랐냐면 이제 미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에 이제
특별한 제목을 붙이거나 표제를 붙이지 않고 네. 그냥 보이는 그대로 받아들여라라는 것이 마크 로스코의 이제 의도였다라고 그냥 하니까 거의 감정에 대한 네. 것들인 네. 거예요. 이런 그 논쟁이 음악에도 있었거든요. 어. 19세기에 가게 되면 절대 음악과 표제 음악의 어떤 논쟁이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표제 음악의 대가는 사실은 바그너입니다. 네. 바그너 같은 경우는 모든 선율에다가 사실은 표제를 다 붙여놨죠. 다 제목 한마디로 제목을 오. 붙인 거죠. 제목도 있고 심지어는 멜로디에도 그걸 다 붙여놨어요. 네네. 이건 사랑이야. 이거는 뭐야? 이거는 우울감을 말하는 거야. 이러면 죽음을 의미해. 이런 게 있고 뭐 베를리오즈 같은 경우에도 뭐 단두대로 걸어간다면 네. 그것에 맞는 음악을 이제 만들어 표제 음악인 거죠. 리스트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렇게 뭔가를 주제를 정해놓고 제목을 정해놓고 그 음악을 가지고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 심상을 전달하려는 게 있는가 하면 그 반대쪽에 있는 절대 음악 쪽에 있는 작곡가들은 그 곡의 제목이 전부 다 의미 없는 그냥 넘버들이에요. 대표적인 게 브람스죠. 브람스는 제목이 없어요. 심포니 4번, 심포니 3번. 이렇게 의미 없는 그냥 이것만 있지. 형식과 넘버만 있지. 그죠. 제목을 따로 붙이지 않아요. 듣는 그대로 그냥 느껴라고 하는 게 절대음악 쪽이죠. 그것과 되게 좀 유사한 그런 기분이네요. 그러면서도 그 브람스 음악이 굉장히 낭만적입니다. 그때. 막상 말도 들어보면. 못하게. 네. 그래서 지금 까만색으로 보이는 거는 검은색이 아닙니다. 그 밑에 녹색이잖아요. 그 녹색을 진하게 덧칠해서 표현한 거고요. 이거는 정글 녹색이라고 하는 거고 짙게 표현해서 검정색으로 보이는 거지만 실제 작품을 보면은 정말 짙고 짙은 녹색이에요. 예. 아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자, 이 그림을 보고 그 박원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고 사람들이 울더라. 응.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림 자체에 대해서 뭔가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감정을 색채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거를 바라봤을 때에 그러니까 이 작가가 이 색채를 표현했던 것들을 감상하는 사람들한테 전해주려고 이런 어떤 색감의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눈물을 왜 흘렸는가라고 했을 때 정말 이 작가가 그러니까 이 작품을 보는 또 뭔가를 내걸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내 작품은 2m가 진짜 넘어요. 캠퍼스가. 맞아요. 엄청 커요. 네. 맞아요. 캠퍼스가 크고 조명은 완전 어두워야 되고 그리고 그림과 관객과의 사이는 45cm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좀 말술 톡방에 올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관람했을 때 이 사진이 있는데 보면은 그 작품 그 밑바닥에 선이 있어요. 하얀색 선. 거기에서 넘어서 보면 안 돼요. 저희 댓글 게시판에 좀 남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이 그거를 계속 그 눈 높이에서 계속 보고 있으면 무슨 물결에 대한 출렁거림 같은 걸 느끼면서 색감에서 오는 환희와 기쁨과 죽음과 평온과 그리고 만약에 붉은 어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마크 로스코가 정말 자살을 하거든요. 나중에는. 근데 마지막 작품이 붉은색과 핑크가 오묘하게 섞인 완전 붉은색의 어떤 그림을 남기는데요. 근데 바탕이 핑크고 그 위에 빨간색을 덧칠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나는 지금 죽어도 평온하겠다라는 거를 약간 그래서 죽음에 대한 공포를 약간 무마하는 그런 그림을 그렸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그걸 보면 뭔가를 되게 느끼나 봐요. 근데 저는 이제 T니까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T라는 건 MBTI에서 MBTI에서 약간 그래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떤 이제 미국 조사에 의해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 이제 예술 작품을 보고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가라는 걸 설문조사를 했을 때 대답한 사람들의 70% 이상이 마크 로스코의 그림을 보고 울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약간 우리가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이렇게 되게 예쁜 것들을 봤을 때는 또 스티브 잡스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가장 사랑했던 예술가가 또 마크 로스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분의 이제 그분 또 술 담배를 안 하신 분인데 작품을 보면서 되게 마음의 어떤 그런 치유나 이런 걸 했던 것 같고 아까 보라색의 어떤 작품을 사셨다고 했잖아요. 네. 진짜 실제로 미국에 미국 어떤 지역을 가면 마크 로스코의 그러니까 로스코 풀첸이라는 곳이 있는데 풀첸이라는 뜻이 이제 예배당이라는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정면 양 사이드로 보라색 그 음영이 이렇게 있는 그 작품을 딱 내걸고 명상을 하게끔 하는 그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많은 또 눈물을 흘리고 명상을 하는 곳이 지금도 끊임없이 거기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치유를 받는다라는 거죠. 색감의 대비, 또 색깔로 인해서 이상하게 이 마크 로스코의 그림을 보면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저는 진짜로 진짜 그냥 옷에 대비하고 뭔가 색감에 대비했지. 그러니까 MBTI로 저는 T니까. 근데 F인 성향들은 진짜 이 사람의 그림으로 멍 때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불멍이 되게 유행이지만 마크 로스코의 그 멍 때림을 하면요 치유가 될 거라는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되게 편안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심오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자 마크 로스코 화가의 1949라고 검색하면 나오고 저희 댓글 게시판에도 이제 올려드릴 텐데. 제가 그나마 특히 이 색감을 또 했던 게 뭐냐면, 저희 집에도 이 작품이 하나 그냥 프린트적인 어떤 액자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마크 로스코 전에 갔을 때도 눈에 띄었고. 그리고 제가 하고 싶었던 이유도 그렇지만 제가 이런 색감에 되게 조합에 좀 약간 민감한가 봐요. 그래서 제가 좋아해서 갖고 왔던 작품입니다. 네. 다음에 그 만날 일이 있을 때 이 색감으로 코디를 해서 한번 오늘은 저 할 수 있어요. 그 컨셉으로. 네. 진짜 너무 예쁘겠다. 네. 중간에 허리띠를 좀 밝은 핑크색으로 하시고. 네. 자, 저희 그러면 마크 로스코 1949 그림에 어울리는 마리아주로 갖고 오신 와인이 있으시죠? 네. 이 그림하고 어울리는 와인으로 하지는 않았고요. 그냥 평행 이론상으로. 좋습니다. 네, 어떤? 네. 이분은 러시아 출신의 미국 화가라고 나왔고요. 이민자고요. 네. 그래서 러시아 출신인데 미국에서 양조업을 굉장히 컬트 와인이라는 어떤 하나의 어떤 와인을 출시한 대단한 러시아계 미국 와인 메이커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네. 러시아계 미국 와인 메이커. 네네네. 어떤 와인이지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미국 나파 와인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렇게 그림에서 블렌딩된 듯이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을 입혔잖아요. 네네. 근데 저도 블렌딩된 와인을 갖고 왔습니다. 네. 이름만 소개해 주세요. 이것은 말이죠. 잠깐만요. 그 보리오 비냐드의 그 테피스트리. 네네네. 레드 블렌드. 네. 테이퍼스트리이고. 네. 그다음에 보니까 진짜 되게 희한한 블렌딩을 했네요. 네네네. 까베르네 소비뇽, 메르로, 그다음에 뿌띠, 베르도, 말벡. 네. 그리고 까베르네 프랑. 이걸 이제 블렌딩을 했다고 어떻게 나와 있나요? 그래서 너무 이거를 했던 것도 약간 이 색감에 대한 마크 로스코의 색감을 약간 이렇게 조합했던 것처럼 거의 5가지 품종 아닌가요? 블렌딩된 게 색깔처럼. 신기하네요. 그래요. 네. 후반부로. 진짜 뭔가 특이한 와인인데 요거 다음 시간에 그러면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고 마셔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잘 부탁드리고요.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 마크로스코 그림의 마리아주한 와인 보리우 빈야드 리저브 테피스트리 레드 블렌드 와인까지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말말말말말